혹시 정말 비싼 앰플이나 크림을 매일같이 바르는데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면 피부가 어딘가 모르게 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던 경험 없으신가요? 피부 광채의 진짜 비결이 우리가 애써 바르는 겉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들리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거운 기구 하나 없이 땀 흘릴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가벼운 다리 운동만으로 얼굴 피부를 개선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BFR, 혈류 제한 트레이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BFR, 즉 KATSU를 이용한 무릎 신전 운동이 건강한 여성의 이마 피부 혈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풀어낸 여러 분석 자료들이고요. 사실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조금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연구 속에 숨겨진 놀라운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리 운동이 얼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를 가장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텐데 아니 다리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얼굴 피부가 좋아지죠? 그쵸? 이건 마치 발 마사지를 받았더니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바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부위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국소적인 자극이 어떻게 전신적인,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요, 우리의 그런 상식을 아주 명쾌한 데이터로 뒤집어 버립니다. 연구진이 건강한 여성 참가자들 허벅지에 BFR 밴드를 채운 뒤에 그냥 누워서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는 아주 가벼운 운동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는 최첨단 장비로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마 피부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거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운동 직후 이마 피부의 혈류량이 눈에 띄게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얼굴이 좀 붉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피가 얼굴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현상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과 연결되거든요. 연구진이 혈류 변화를 분석한 데이터를 그려봤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이마 피부로 가는 혈액의 총량, 그러니까 혈액의 양 자체도 물론 늘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바로 혈류의 속도였습니다. 아, 양이 아니라 속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피부세포를 하나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 집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라는 택배가 배달되어야 집이 활기차게 돌아가겠죠. 네, 그쵸.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건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택배 트럭의 수가 10대에서 12대로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혈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트럭의 수는 그대로인데 그 트럭들이 전부 스포츠카로 바뀌어서 각 집 앞까지 총알 배송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세포 입장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신선하고 빠르게 영양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노폐물 수거도 훨씬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피부톤이 맑아지고 생기가 도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와, 양보다 질 혹은 속도가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총알 배송이라는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세포들이 잔치를 벌이겠는데요. 게다가 이 연구가 무슨 전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방법의 실용성을 더해주죠. 연구 논문을 보면 참가자들은 23살에서 47살 사이의 평범하고 건강한 여성 10명이었고요. 특별한 헬스기구 없이 그냥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아, 정말 일상적인 환경이네요.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 자기 전 침대 위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를 살짝 압박하고 가볍게 움직였을 뿐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 피부 세포에 영양분이 총알 배송된다. 이게 정말 마술처럼 들리는데요. 대체 이 원격 조정의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몸은 다리에서 보낸 신호를 얼굴까지 전달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의 가장 신비롭고 또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그 원격 조정의 비밀을 풀 열쇠는 우리 몸에 내장된 비상경부 시스템, 즉 교감신경계와 여기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아, 교감신경계라면 우리가 긴장하거나 위급할 때 작동하는 바로 그 시스템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BFR 밴드로 다리의 혈류를 의도적으로 살짝 방해하면 우리 몸의 중앙관제탑인 뇌는 이걸 일종의 국소적인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다리에 무슨 일이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이건 비상사태일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럼 뇌는 즉시 몸 전체에 경계태세를 발령합니다. 그게 바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다리에 생긴 작은 문제를 몸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 비상벨을 누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상벨이 울리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혈액 속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전신의 혈관을 재정비해서 중요한 장기로 피를 효율적으로 보내도록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평소에는 혈액이 잘 돌지 않던 얼굴의 미세한 모세혈관들까지 확장되고 혈류가 활발해지는 일종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리를 자극했는데 얼굴이 혜택을 보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메커니즘이네요. 그런데 그 비상벨이 울렸다는 걸,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정말로 활성화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물론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연구진이 BFR 운동을 한 그룹의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했는데요. 운동 전에는 평균 0.21 나노그램이었던 혈중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운동 후에는 0.30 나노그램까지 통계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네, 이건 가벼운 다리 운동만으로 우리 몸의 전신적인 각성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군요. 와,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건 꿀팁이다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운동 세트와 세트 사이 우리가 보통 숨을 고르는 그 쉬는 시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쉬는데 이 연구는 그 휴식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맞아요.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BFR 밴드를 착용한 그룹이랑 착용하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이 쉬는 시간에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연구진이 혈류 속도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그렸는데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FR 밴드를 착용하고 운동한 그룹은 30초의 휴식 시간 동안에도요. 운동으로 한껏 높아졌던 이마의 혈류 속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밴드 없이 그냥 맨몸으로만 운동했던 그룹은요. 휴식에 들어가자마자 혈류 속도가 뚝 떨어져서 운동 전 상태로 거의 돌아와 버렸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쉬는 동안에도 피부 관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밴드를 차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 뿐인데도요. 바로 그겁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우리 얼굴의 혈관들은 계속해서 총알 배송을 받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운동의 피부 개선 효과를 정말 100%, 200% 끌어내고 싶다면 세트 사이에 쉴 때 귀찮다고 혹은 답답하다고 밴드를 풀면 안 됩니다. 그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마저 피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전략 중 하나네요. 쉬는 시간에도 밴드를 풀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쉬는 시간에도 밴드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면 그 밴드를 어디에 차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데요. 어차피 얼굴의 효과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 이왕이면 얼굴이랑 더 가까운 팔 운동, 그러니까 상체에 BFR 밴드를 촬영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을 자극해야 효과도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배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BFR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피를 펌프질해서 얼굴로 억지로 밀어올리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었죠. 네, 핵심은 팔다리에 피를 살짝 가두어서 몸 전체의 비상벨, 즉 교감신경 반응을 유도하는 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신호의 위치가 아니라 신호의 크기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발전기를 제대로 켜고 싶다면 작은 보조 엔진, 그러니까 팔을 돌리는 것보다 거대한 주 엔진,
다리를 돌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아, 비유가 확실하네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센 근육들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큰 근육들을 자극해서 강력한 비상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굴 피부라는 말단 부위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원리군요. 국소적인 자극을 통해 전신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의 위키보다는 효율, 즉 얼마나 효율적으로 몸 전체 시스템을 깨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 있는 다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바로 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운동은 땀 흘리고 숨이 찰 정도로 힘들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일까요? 땀을 뻘뻘 흘려야 피부도 좋아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BFR 트레이닝의 가장 큰 매력이자 바쁜 현대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어떤 추가적인 무게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맨몸 운동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더 확실한 증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혈액 검사 데이터에도 있습니다. 연구진이 혈중 젖산 수치를 측정했거든요. 젖산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배겼다고 할 때 나오는 그 피로물질 맞죠? 네, 맞습니다. 젖산은 우리가 근육에 피로가 쌓일 정도의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했을 때 혈액 속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운동 전과 후에 젖산 수치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이 운동이 근육에 피로가 쌓일 만큼 힘든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와, 정말이네요. 땀 흘리면서 힘들어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벼운 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얼굴 피부의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난 소식인데요. 그렇죠. 힘든 운동을 싫어하거나 부상 혹은 체력적인 문제로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BFR의 핵심은 근육을 지치게 하는 강도가 아니라 혈류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서 우리 몸의 신경계를 현명하게 속이는 BFR 밴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원리들을 종합해서 청취자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최적의 실전 루틴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 과학을 어떻게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 동작을 고민해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연구 조건들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고 쉬운 운동은 바로 누워서 하는 다이내믹 브릿지입니다. 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왜 하필 브릿지인지, 그리고 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연구의 참가자들이 등을 대고 누운 자세, 그러니까 수파인 자세에서 운동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어 운동으로 좋은 플랭크처럼 엎드리는 자세보다는 등을 대고 눕는 것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길, 즉 정맥 활류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단순히 엉덩이를 들고 버티는 정적인 동작보다는 규칙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적인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혈액을 펌핑하고 순환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연구 프로토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본 아주 논리적인 루틴 설계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첫째, 요가 매트나 침대 위 편안한 곳에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둘째, 양쪽 허벅지 위쪽, 그러니까 사타구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BFR 밴드를 착용합니다. 압력은 너무 피가 안 통할 정도가 아니라 한 10단계 중에 6, 7단계 정도로 살짝 압박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조여주시면 되고요. 셋째, 추가적인 무게 없이 그냥 맨몸으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브릿지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이게 1세트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세트가 끝나고 30초를 쉬는데 이때 절대로 밴드를 풀지 말고 그대로 누워서 편안하게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다섯째, 이 과정을 총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가이드네요. 방금 제안해주신 루틴은 연구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프로토콜, 즉 3세트 반복, 세트 간 30초 휴식, 그리고 휴식 중 압력 유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밴드를 착용했을 때 저릿하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강하게 조였다는 신호니까 즉시 압력을 낮춰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단 10분,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아주 가벼운 운동으로 탄력 있는 다리 라인은 물론이고 얼굴에 건강한 광채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 몸 본연의 순환 능력을 깨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건강한 피부 관리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운동이 얼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신적인 호르몬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의 다른 긍정적인 변화,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나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 BFR이라는 방법은 단순히 피부 미용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복잡한 순환 시스템과 신경계의 상호작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